오늘의 마지막 모의고사였잖아. 그치? 고교 생활에 동훈 소감이 어때? 별 생각 없어? 힘들었어? 좀 힘들었어? 자, 희망이 보이는 거지? 여기 올해 거 2년치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번 달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은 수업 동안에 기출 다시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무들 풀면서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진행을 동시에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 문제들 다시 봤잖아. 좀 어때? 그냥 완전히 풀이까지 기억날 정도로 생생해? 아니면 좀 다시 또 고민돼? 재서 어때? 생생해?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었나? 그 정도야? 아니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대요. 잘 풀고 있어? 일단 여기 6월 모의고사부터 봐보면 15번까지 해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같이 해볼게. 좀 헷갈리는 거나 다시 한번 물어봐줘. 지야 뭐 질문 없어? 아직까지 없어? 몇 번까지 했는데? 12번까지 했다고? 오, 13번 잘했네. 14번은 이제 해봐야 돼? 응. 현서 잘 안 되는 거 없어? 하고 있어? 응. 그럼 조금 기다렸다 설명할게 그러면. 어휴, 소리 잘했다. 그거 같이 해볼까? 응. 맞아. 거기까지 잘했어. 두 개로 나눴지. 근데 이제 그러면 첫 탕이랑 3항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첫 탕부터 그냥 순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추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A에서 A-3 갈 수도 있고 2에 갈 수도 있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이제 쉬웠던 이유가 이 각각에 대한 조건이 안 달려 있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쓰면 돼. 썼지? 네. A-3에서 또 한 번 3 뺀 거, 여기서 2 곱한 거, 여기서 3 뺀 거, 2 곱한 거,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3항과 1항이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값이 A일 때, 얘가 A일 때, 얘가 A일 때, 얘가 A일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그럼 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거 잘하네. 내 중고에 답지에 답 있어. 답 불러줄까? 몇 번? 11번부터? 답 불러줄게. 11번에 5번, 12번에 2번, 그리고 13번에 4번, 14번에 2번, 그리고 15번에 1번, 그리고 20번에 85, 21번에 42, 22번 38 이렇게 요 같이 해보고 또 9월달 것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좀 올해 특히 좀 달라진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해놔야 되는 부분들, 수능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14번은 한번 같이 해볼게. 좀 막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14번 여기다 써놓고 설명을 하나씩 해볼게. 우선 AQ가 3루트 2, 여기 3루트 2. 그 다음에 B, P, C 이렇게 다 써놓고 보면은 재석 거기 보여? 이쪽에 이쯤이라도 앉아야 되지 않겠어? 너무 옆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2루트 7. 근데 문제에서 이제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 하고 BC의 중점을 P라 한다 했으니까 이 각각의 관계들은 다 파악을 했을 거야. 그치? 여기 지금 잡아보면 3K, 2K, K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지. 3대, 2대,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잡았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QAP랑 QAP가 어디냐면은 여기 요각이거든? 알파라 둘까? 그 다음에 사인 APQ는 베타라 둬보자. 이렇게 둘을 둔다라고 하면 우선 문제에서 물어본 것부터 봐봐. ABC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ABC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결국에 이 ABC 큰 삼각형을 알자고 거기서 한 각과 대변을 알고 있으면 반지름을 계산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큰 틀에서는 완성시켜야 할 삼각형은 ABC인 거야. 삼각형 ABC를 완성시키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알고 있는 삼각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 이거 이제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면 안 돼. 사인 A분의 A 대 사인 B분의 B 대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고 쓰고 나서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발상이 늦은 거야. 이거 지금 써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 뭐냐면은 삼각형 안에서 이 사인 값의 B는 곧 마주보고 있는 변의 B다. 이게 그냥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치? 이거를 써놓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써놓고 나서 생각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발상이 안 떠오를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사인 값의 B를 준 순간에 이거는 같은 삼각형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각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의 변길의 B를 의미하는 구다.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쓸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냐? 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2K 대 3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볼 수 있어. 그치? 알파랑 마주보고 있는 길이, 베타랑 마주보고 있는 길이. 이렇게 지금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라고 했잖아. 요게 루트 2 대 3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요게 루트 2 대 3. 알려준 거니까 따라서 K 값이 그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서 K는 몇이야? 1. 그치? K는 1이면 되겠네. 여기에서 K 값은 1이다.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K는 1. 이렇게 지금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수능에서 이 문제 다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려고 할 때 완성시켜야 될 삼각형이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필요한 쪽에 맞게끔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 K 값이 다 잡혔으니까 이거 지금 다 길이가 나온 거야. 3, 2, 1 이렇게 나왔어. 3, 2, 1 다 배치가 된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를 계산해 보면 될까를 보면
알고 있는 삼각형이 뭔지를 봐봐. 알고 있는 삼각형. K를 잡고 났더니 일단 이 ABC 문제에서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제 완성되어 있는 삼각형이 뭔지를 봐보면 3루트 2라고 하는 걸 이용하려고 할 때 이게 보이거든. 3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2루트 7, 그 다음에 여기 요 길이는 그대로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ABC가 ABQ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삼각형 ABQ가 삼각형 ABQ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완성되어 있음.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자유롭게 각들을 다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어디 각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겠어? 어디가 특히 궁금해? 여기 찾으면 돼. 여기. 그치? 여기를 세타놨을 때 이 값을 계산하고 나면은 이 길이 두 개 알고 여기 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아, 여기 길이 당연히 알고 있구나. 여기 길이 지금 찾은 상황이고 말 잘못했지? 여기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있잖아. 이렇게 두 개 길이 알고 있고 요 낀각을 알고 있으니까 이 AC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AC 길이를 찾았으면 사인 세타분의 AC는 2R이다 하면 계산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봐야 의미가 있겠다. 그치? 이거 6월달 거 저 번호들 먼저 풀어보고 있어. 복습하면서. 이거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15번도 설명할게. 그때 당시 오답을 했기 때문에 다 뭐 했었지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기억인 것 뿐이고 실제로 해보면 좀 안 풀리는 문제들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최근 경향의 평가 문제가 어떻게 자꾸 나오고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일단 전체적인 틀은 너희 알고 있겠지만 공통 수원 수투가 올해 평가 시험 2번 다 좀 쉽게 나온 편이야. 쉽게 나오고 미적분이나 확통, 특히 미적분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미적분에서 계속 어려워서 힘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보자. 15번 곧 설명을 할게.
근데 이거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이 문제랑 이 문제 풀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요 대칭성 관련한 얘기는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 이 대답을 한번 해봐. 이 두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관계야? 이 두 함수. 소민이 대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에 대한 대칭 관계야? 보자마자. 현서, 뭐야? 뭐에 대한 대칭? 나를 회전하게 만드네. 보자마자 y는 2분의 k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대칭성에 대한 얘기 복습을 한번 해보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였지. 문제 풀이랑 관계없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 하나 y는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마주보고 있는 애가 y는 k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러면 결국에 여기랑 여기에 둘의 평균을 내면 항상 y는 k 위에 점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1일 때건 뭐 2일 때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둘을 더해서 평균 내도 여기, 이렇게 둘을 더해서 평균 내도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식을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2분의 fx 더하기 이거는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둘을 더하는 게 항상 2로 나누는 게 k인 거야. 그치? 반대로 여기 들어갈 게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 안에 들어갈 게. 그치?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마이너스 fx 에다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이제 2k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플러스 2k.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지금 k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근데 아까 말 잘못했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k지, 2분의 k. y는 2분의 k를 기준으로 한 선대칭이다라는 걸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보면 하나가 fx 플러스 k고 다른 하나가 여기 이게 감춰져 있는 거잖아.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마이너스 fx 요렇게 둔다라면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항상 2분의 k다. 그냥 그치?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요게 기본적으로 함수의 선대칭. 근데 특이하게 k 값이 0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x축 대칭인 거야. k가 0이면. 그치? fx랑 마이너스 fx를 x축이 지금 자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치? 그리고 요거 좀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이거 이제 더 이상 어려우면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이 좌표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정해볼게. a, b. a, b라고 정한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 이렇게 a잖아. 그치? a면 여기 어떤 선을 이렇게 대칭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점을 비교해보자. 두 개의 점을 비교한다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은 a-x라 잡아볼게. a-x. 그러면 이쪽은 a 플러스 x가 된다 볼 수 있어. a-x, a 플러스. 그치? 이렇게 두고 나면은 어떤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냐면은 2분의 하고 위에는 f의 a-x 플러스 f의 a 플러스 x. 두 개의 함수의 합을 두고 2로 나누면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야? 함수값 두 개의 평균이 어디야? b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요 x자리에다가 항등식이라고 우리 보고 있는 거잖아. a-x 이렇게 대입해봐. a-x. a-x 대입해버리면 a-a 플러스 x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뀌지. fx 플러스 f 2a-x를 2로 나눈 게 b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근데 이 예시는 그냥 예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식세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까지 되는지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 뭐냐면은 이렇게 써볼게. fx 플러스 f2-x는 4라는 식이 있다 해보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서 이 항등식을 만족시킨다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다를 얘기했어. 1인 3차함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그리고 나머지 조건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F3이 8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이제 fx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뭐 f1이 뭔지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평범하게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보자마자 일단 뭘 파악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거 바로 점대칭 내를 파악을 해야 돼. 그치? 무콤마 뭐에 대한 점대칭? 그렇지. 1,2에 대한 점대칭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 그치? 양변을 2로 나누고 보면은 이 2라고 한 자리가 2 곱하기 a 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1인 거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1,2에 대한 점대칭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거를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최고 차이가 1이 왔어. 그럼 써볼게. 여기 이렇게 해놓고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해도 풀리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봐야지. x에 뭐라고 쓰냐면은 마이너스 1에 3승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어야 돼. fx를. 그치?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끌고 오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0,0에 대한 점대칭이 있어. 이게 기함수지? 기함수가 최고차이 개수 1인 3차함수라면 너희 이거 쓸 때 fx를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쓴 사람 없거든? 그치? 여기서 요 두 개는 필요 없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x3승 플러스 bx로 보지. 그치? 그러면 이거 x3승 플러스 ax를 봤을 때 기함수는 0,0에 대한 점대칭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1,2에 대한 점대칭으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요 함수를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이거 돼 있잖아. x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f3은 8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3, 여기다 2를 왜 썼지? 요거 2는 아니야? 요 부분 a라고 이렇게 비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쓰고 나면은 3 대입했을 때 8이다로 계산하면 a 값이 이제 얼마인지가 나오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형태로 가는 점대칭성, 그다음에 선대칭성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그치? 이거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이거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떠올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고 15번 문제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15번에) 이제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x-a분의 fx gx-ga 의 값이 존재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 값은 0 이하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두 개를 꺼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평범해.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분모부터 체크했지. 근데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ga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치? 여기에 이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가 붙은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 우극한과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 그 얘기는 연속성을 보장한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우극한 함수값은 무조건 같아야 된대. 맞지? 그래, 두 번째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거든? 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 0 이하다라고 한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우미분계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맞지?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은 불연속인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미계는 지금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우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함수가 계속 감소해야 돼. 불연속인 지점 빼놓고. 그치? 그러면 이것부터 결정해봐.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지 무수인지를 안 줬어, 3차함수가. 근데 양수여야 될까, 무수여야 될까? 기본적으로. 음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음수라고 하는 거를 먼저 잡고 가는 거고, 그 음수긴 한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함수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왜 안 되냐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이 이런 데 하나 있어. 그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예시로 그냥 x축이 이런 데 있다 해보자. 이렇게 있으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는 이렇게 지금 반대로 들어오려는 얘기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는 그대로 살려. 이렇게 살리고 이 함수를 적당히 k만큼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라 볼 수 있다고. 그치? 근데 무조건 안 돼. 왜냐면은 이 감소를 대칭시켜버리면 증가로 바뀌어버리거든. 그치? 그 다음 얘가 애초에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감소는 그대로 감소인 거니까 또 안 되는 거. 에? 그건, 아니, 말 잘못했지? 감소가 감소인 건 괜찮은데 x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힌다라 하면은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오이분계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아예 반대로 바뀌네. 이 부분이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지. 그치? 요게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x축 기준. 또 증가로 바뀌어버린다. 감소가 증가로.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선이 괜찮아? 이거 다시 설명해줄까? x축이 여기 위에 있는 건 이해됐지? 이 상황. 밑에 x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의 이 함수 있잖아. 이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 시켜야 돼. 아니 대칭이동. 마이너스 f.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가버리면 아까 우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항상 감소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지금 증가함수가 되는 거잖아. 예. 감소가 증가로 바뀌어버린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 따라서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정확하게 이 예시를 통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됐으면 함수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지. 최고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1. 최고차이 개수가 음수.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마이너스 1과 1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이 함수를 x축 기준으로 해서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렸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이 상황들을 계속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요 함수들은 여기는 얘랑 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될지, k만큼 올릴지, k만큼 밑으로 내릴지, 이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소민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여기서 g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그 값이 13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함수 그대로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차피 지금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간 거거든? 약간 내가 좁은 데다 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상수함수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된 거거든? 요 지점이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된 파란색 함수를 기준으로 먼저 본다라고 하면, 얘가 어쨌든 상수함수를 위로 올릴 때 2개가 있지? 2개 하다가 여기 중간에 1개지만 다시 여기 지금 2개라고. 2개가 되려고 하면은 요 지점이 이렇게 연결시킨 부분이 13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직 수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뭘 수정해야 되냐면은 이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된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그치? 그거 보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놔볼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여기 구멍, 여기 구멍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어.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은가를 봤을 때 이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 달라? 이 부분 여기 같지? 그치?
여기 우극한, 여기는 지금 우극한이 없잖아. 이쪽에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고, 어떤 지점이든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요 지점. 그치? 여기 우극한은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되거든? 그치? 근데 함수값은 여기 위에 있어.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마이너스 1과 1 양쪽에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k만큼 더한다라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다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요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겹쳐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지금 이렇게 된다 볼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적당하게 올라가서 돼야 된다. 이게 물론 이 함수값 지금 그래프가 좀 틀렸을 수 있어.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황들을 잡아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함수 이렇게 유지가 되고 여기서 구멍이 막힌 상태로 이렇게 내려간 함수를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이 K값이 몇인지 보려고 하면은 요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상황들 지금 따라가 보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은 13이라 했으니까 애초에 여기 13이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요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Y 좌표. 그치? 마이너스 13이면 여기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여기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식을 세운 다음에 뭐 적분을 해도 돼. 적분을 해도 되지만 여기 지금 식 관찰 해보면 도함수 이렇게 쓸 수 있거든. F'X라고 하는 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 두 개를 가져.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0은 6이라고 돼 있잖아. F'0은 6이라 했으니까 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함수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마이너스 1과 1 여기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 함수의 극대 빼기 극소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 넓이를 바로 계산해 버려. 그치? 넓이를 계산해 버리면 6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인 개수는 절대값 마이너스 6 하고 요 간격 2의 3승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8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극대 빼기 극소가 8인 거야. 극대 빼기 극소가 8인 거니까 어디가 보이냐? 이 마이너스 13이면 여기 요 좌표가 얼마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여기 지금 8만큼 올라갔잖아. 극소 빼기 극대가 8. 그지? 마이너스 13에서 8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오면은 X 대신 시켰기 때문에 여기 지금 5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다 나왔지. 뭐가 나왔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게 K 값이거든? 이 K 값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 10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치? 마이너스에서 5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끝났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거 K 값은 벌써 찾은 거고 fx만 구하면 되겠지? fx 구하는데 이거 적분한 다음에 계산해봐도 되겠지만 조금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6x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 2x 3승으로 바뀔 거야. 마이너스 2 쓰고 그 다음에 원래 함수 이 흰색 그래프 봐야 돼. 이 흰색 그래프에 fx가 있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3 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접했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 비율 관계 생각하면 마이너스 1, 0, 1, 여기 2란 말이야. 이렇게 바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여기다가 빼기 13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어. 맞지? 그러면 이제 fx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f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오고 그 다음에 k 값은 10이었던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은 4분의 1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으면 돼. 그치? 혼자 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봐. 다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0번, 21번, 22번 추가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우리 계속 해보자. 20번 잘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합성함수 관련해서 좀 헷갈리면 20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지금 왔어. 아직 아픈 게 다 안 나왔어.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조심해야겠네. 이 11번, 15번이랑 20번, 22번 이렇게 좀 풀고 있거든. 채워서 해봐. 20번 됐어. 해봐야 돼. 소민 20번. 세모세모 하면서 하겠네. 안 된 거 있어? 30번? 일단 겉함수 이렇게 놨지? 그 다음에 속함수 안에 들어갔다 생각했어. 근데 속함수가 이제 진감수라는 건 보이지? 네? 예. 괜찮아? 0,0 이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 0,0에 0,1, 0, 그치? 0,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함수야. 왜냐면은 얘 무한대로 보내면 정근선이 2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번대로 보내면 정근선 0이야. 그러니까 정근선 0과 2 사이에 이렇게 좀 증가하는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면 지금 보면 그리고 또 hx는 미분해보면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증감수가 나오게 되는 상황인 건데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대칭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 0,1 점대칭이다.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gx는 x는 0에서 극소이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 절대값 붙이지 않고 그냥 생으로 x는 0에서 극소였다 생각해봐. 그렇게 됐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된 상황. 왜냐면 이 g0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 속함수 지금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보여? 이렇게 그린 거를 대응을 시켜보는 거야. 근데 0일 때 x에다 0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극소값 찍어야겠지. 맞지? 왜냐면 x는 0에서 극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ln 3 대입했을 때 g' ln 4님 0보다 작아 된다 그랬는데 이거 이상한데? ln 3 대입해보면 여기 지금 미분계수 양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요거 안 된다라는 거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왔어.
내려와서 보면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냐면 원래 x는 0에서 극대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극대였는데 절대값 씌우면서 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지. 그렇게 됐다 하면은 함수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이렇게 이제 다 알 것 같아? 이제 일요일에나 토요일에 나랑 같이 강대X 했던 친구들은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이 그거보다 더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인데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살짝 걱정해야 돼. 왜냐면 6월 모의고사잖아? 수능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 다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좀 점검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치? 20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 결국에 대응관계로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함수가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얘기가 돼 있지? 근데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면 봤을 때 얘가 뭐 이런 형태로 됐으면 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선은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 fx는 fx의 실근을 구한다 했을 때 아까 소민이 이거 일단 세모는 잘 쳤어. 세모 여기 f 세모는 세모 상황이다라고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이 세모를 이렇게 생각해봐. fx는 x의 이 x자리에다 세모를 대입한 거라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이 x값이 얼마인지를 우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세모값이 얼마일 때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겉함수의 대응관계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함수 그대로 끌고 와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x다. 이렇게 둔다고 하면은 이 넘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x는 0과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말이 그 말인 거야. fx는 x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다라고 한 게 이제 이 계산까지 다 안 해준단 말이야. 빈칸 문제를 하더라도. 그치? 이거를 내가 먼저 써놓으면서 가야 돼. 너무 의존하면 안 돼. 여기 있는 내용들만 의존하면서 가다 보면 중간에 계산 과정이 생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막힌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 이 정도 문제는. 물론 엄청 어렵게 나오면은 뭐 나와 있는 흐름을 따라가면서 추론을 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빈칸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끔 정리를 해놔야 돼. 그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세모인 거야. 세모는 0일 때랑 세모는 0일 때, 그 다음에 세모는 3일 때, 이 두 개의 상황을 계산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이 세모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fx인 거잖아. fx가 0일 때랑 fx가 3일 때를 계산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하면 되지. 여기 계산 과정은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0.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x는 3. 이렇게 이 두 개를 계산하는 쪽. 그치? 가보면 여기는 x값이 0과 4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x값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 거니까 여기 x가 1과 3 이렇게 두 개인데, 이 4는 안 돼. 왜냐면은 이 4는 이 빈칸이 뚫려 있거든. 안 들어있으니까 0, 1, 3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뭐가 된 거냐?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주기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0과 1과 3이라는 얘기야. 0과 1과 3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이게 4마다 반복된다 얘기했잖아. fx 플러스 4는 fx를 했으니까 얘는 4, 4, 4 더해버리면 4,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또 4 더해버리면 8, 9,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쟤네들에 대한 수열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수열만 이제 정리해보면 돼. 3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요 참자 부분 있잖아. 3의 마이너스 이 부분이 1, 4, 7, 10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 부분은
첫항 0, 그 다음 4, 그 다음 8이야. 0, 4, 8 이렇게 가고 있지? 0, 4, 8 이렇게 가고 있지.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4n 빼기 4다. 이렇게 규칙을 세우면 돼.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가족권에 가 빈칸에 1 들어간 거고 공차가 모두 4인 등차 수열이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20, 21, 22항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항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 3n-1은 여기다 그대로 1만 더하면 돼. 4n-3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4a 3n이라고 하는 거는 4n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a 22를 구하라 했으니까 83, 24, 84, 32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a 20을 구하라 했으니까 7을 대입해야 되겠다. a 20은 4 곱하기 7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 21 요거는 4 곱하기 7 마이너스 1 해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은 80이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 합성함수 대응 관계들을 잘 잡으면서 푸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봐. 그치? 21번 진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우리 평정에서 연습 많이 했던 거였고 극한에 대한 모두 존재한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었으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고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다시 해봐야지. 그치?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리뷰노트에 다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 리뷰노트 다시 참고해서 변형 문제를 다시 풀어봐. 변형 문제 전부 풀어보라고 넣어놨으니까 변형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연습장 줄까? 괜찮아. 3분 정도만 기다려 볼게. 21번 봤을 때 단서가 떠올라야 돼. 뭐 끝까지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생각해봐. 이거 거의 풀이가 5줄, 6줄밖에 안 돼. 우리 배웠던 거 생각하면은. 일단 이거 바로 방향을 잡아야 돼. 뭘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은 질문 또 해볼게. 이 극한을 봤어. 항상 존재한대. 그럼 어디부터 볼 거야? 재서 어디부터 볼 거야? 윤서 어디부터 봐? 극한이 항상 존재한대. 밑에, 그치? 분모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 분모가 0일 때가 있는지를 보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이게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는 이 fx 자리에다가 이렇게 x-1 곱하기 x-2를 대입을 해봐야지. 지금 돌아다니면 보면 그냥 멍하니 써놓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의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먼저 단서를 잡고 시작을 해야지. 그치?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 이 a 값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의심점은 이 부분인 거지. 여기서 지금 상황 파악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x-2 분의 위에는 gx 곱하기 절대값 fx.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그치? 그치? 세모했으니까 별표를 할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 x-2분의 위에는 gx 곱하기 절대값 fx. 요게 또 뭐 이렇게 표시해보자. 그러면 결국에 fx가 이 안에 x-1 곱하기 x-2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치? 근데 이거 도움 안 되는 애야. 이 극한이 밑에 있는 0인자를 지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애라고. 그치? 그거 평동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해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x-1분의 절대값 x-1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건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치? 왜냐면은 이렇게 두 개로 잘라보면 x가 1보다 클 땐 1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우극한 쪽은 1이지만 좌극한 쪽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이게 위에가 이렇게 두 개 이상 존재하잖아? 그건 가능해. 그렇게 있으면 얘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위에가 0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여기 안에가 x-1제곱, x-2제곱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면 얘랑 상쇄될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포기해야 되잖아. 절대값 x-, 얘 도와줄 수 없는 애라고. 그치? 그럼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 g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적어도 x-1을 하나 가진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둘이 이렇게 상쇄가 될 거야. 이 x-2는 안 중요해. 왜냐면 지금 1로 갈 때니까.
그치? 근데 이 밑에 걸 보면 같은 식이잖아. 같은 식인데 여기는 x-2라는 영인자를 지어줘야 돼. 그러면 x-1을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고 x-2를 이렇게 더 하나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gx는 최고차항에서 1인 4차 함수를 했으니까 뒤에 뭐 qx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써보기로 하자. 이거 2차씩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은 끝난 거라 봐야 돼. 그치?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요 식을 바로 어디다 대입하냐면은 여기다 대입해버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x-1 곱하기 x-2 그리고 qx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고 얘분의 절대값 요 값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좀 전에 했었던 내가 여기다 썼었던 거 지웠는데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밑에가 x-0인자 하나 있으면 이제 gx 빼기 fx는 x-를 적어도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그치? 얘 밑에 x-2 하나 있으면 위에 gx 빼기 fx는 적어도 또 2개.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우리가 그냥 바로 결정해버리면 gx-fx라고 하는 식은 적어도 x-1을 2개. 그 다음에 적어도 x-1을 2개. 가지고 뒤에 뭐 qx에 대한 식을 더 써야 될까를 하고 봤더니 애초에 최고차항에서 1인 4차 함수가 gx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뒤에다 뭐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g-1이야. g-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g-1-f-1은 4 곱하기 9다. 이렇게 되고 f-1은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6이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니까 넘기면 36 더하기 6 해서 42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어. 그치? 오늘 평가원 문제에서 틀렸던 거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 전부 다 내가 준 리뷰 노트에 변형 문제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거 풀면서 혼자 힘으로 다시 연습해봐. 그치? 이 풀이를 외운다는 하는 느낌보다도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은 없거든? 처음 겪는 상황은 없으니까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었는데 왜 또 못했지? 하면서 잘 정리를 해보라고. 그치? 22번 하나 더 볼게. 22번 하나 더 보고 9월 모의고사랑 뭐 수능 관련한 거는 모계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22번 하나 더 풀어보자. 다 된 사람들은 9월 모의고사 똑같이 11번부터 풀면 돼. 그리고 미적분 다시 풀어봐야 돼. 미적분 우리 기출 돌아보기 그 추석 특강으로 하긴 했었는데 복습 다시 한번 해봐. 반복해서 풀면 또 안 되는 거 있을 거야. 승현이 이거 괜찮아? 이거? 왔어. 잘했어. 착하다. 들어서 한 문제 풀고. 네? 아니야? 이어폰은 열렸지나? 맞아. 잠깐만. 오늘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복습했거든. 근데 중요 문제들만 복습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상 바로 올릴게. 그럼 참고하고 해서 해보자. 잘했어. 오늘 뭐 하는 오늘 이거 기출하고 그 다음에 저 실무 준비해놨거든. 실무랑 할 거 많아.
네네, 잘했어. 이거 줄게. 6월달 것도 줄게. 이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이건 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응? 어려운 거 11번부터 15번까지랑 20번부터 22번까지 28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나는 이 문제의 구조를 한번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곡선 3개를 한꺼번에 줄 수 있었거든. 분명히 여기 곡선이 3개잖아. 그치? 이렇게 2개랑 그 밑에 4번째 줄에 곡선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 3개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우리한테 어떻게 풀어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거냐면은 이 둘 상황을 먼저 볼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A를 지나고 길게 많아지는 직선이 또 곡선과 만나는 점 B를 한다 했으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가게끔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3번째 곡선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2개의 교점인 A를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 함수는 뭐 하나 증가함수고 하나 K 값이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겠지만, K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지만, 우선은 저 좌표를 찾는 데 집중을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가보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응, 할 수 있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 밑이 2고 밑이 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수적인 처리는 가능하다. 물론 X값이 딱 정해져서 나오진 않겠지만 K에 대한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하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가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 되겠지.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해보고, 그러니까 2x 플러스 2분의 k는 그 다음에 k 곱하기, 그러니까 2의 x승분에 k 곱하기라고 쓸까? k 곱하기 2x승분의 1 여기에 플러스 k 플러스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치?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뭐 그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2x는 t라고 볼까? t라고 본다고 하면은 곱하기 2t를 한번 해볼게. 2t 이렇게 곱하기 2t를 한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2t 제곱 플러스 kt는 그 다음에 여기 2t 곱하면 2k 플러스 여기는 2t 그대로 곱해버리면 2k 마이너스 2에 곱하기 t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된다는 걸 알 수 있지. 하고 나서 요 식을 이제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보자. 이항해보면 이렇게 정리되겠지. 2t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kt, 2kt니까 지금 서로 지워졌어. 그치? 지워지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넘어가면 4 마이너스 kt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그치?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2k
K는 0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이 T, 이 밑에 거 T,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K, E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T는 2분의 K 바로 써보면 EX는 2분의 K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 X라고 하는 건 ln이란다. 로그 2의 2분의 K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어서 써도 되고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안 줬을 땐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대수적인 처리 해놓고 나서 파악을 해보면 함수 하나가 지금 이렇게 갔어. 그리고 요게 y는 2x승 플러스 2분의 k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 함수사 하나가 지금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갔는데 이 교점이 a라고 준 거거든. 그치? 근데 이 교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선을 연결시켜보라 한 거니까 이렇게 잡아보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1로 뭐 이쯤을 잡아볼까?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문제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2의 x 마이너스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밑이 2인 함수를 또 그려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 그치? 근데 만나는 점은 b라고 할 때 이제 a오 b의 넓이가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좌표 관계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마이너스 3 정근선이 있다 하면은 뭐 그래프가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근데 알겠지만 6월 모의고사도 22번이 지수로 함수가 나왔고 9월 모의고사도 22번이 지수로 함수가 나왔어.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당연히 어려웠던 포인트가 있지. 아직까지는 어려웠던 게 아니었는데 이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A좌표, B좌표 사이의 관계를 결국에 우리가 풀었던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면 기하적인 특성이 있는가 파악을 해봐야 돼.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 기하적인 특성이 있는가. 그치? 근데 쉬운 문제들, 뭐 11번, 12번권 문제들을 봤을 때는 애초에 뭐 길이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루트 2다 돼 있으면 여기 2고 여기 2다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지. 그치? 근데 그거를 평행 이동 관계를 어떻게 숨겨놓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웠던 부분은 이거거든. 여기 일단 이 좌표를 한번 써볼게. 이 좌표가 아까 구해놨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콤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x자리에다 다시 로그 2의 2분의 k 대입해보면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k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점도 요 점과 이 점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표시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A, O, B의 넓이가 이 부분 이렇게 넓이가 얼마인지를 준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요 밑변의 길이를 알 수 있으면 계산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어려웠던 포인트는 이거였어. 뭐가 어렵냐면은 2의 x 플러스 2분의 k 위에 점 A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요 점 자체가 어떤 곡선 위의 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y는 밑이 또 2야. 인데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딱 얘랑 x-2 3 요걸 봤을 때 여기에서 요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분명히 이렇게 같을 거잖아. 그치? 근데 정확히 몇씩 옮긴 건지를 파악을 하려고 할 때 요 점이 어떤 곡선 위의 점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가도 관계없어. 곡선이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이 곡선이 정확하게 평행이동 돼서 요 점으로 왔을 때 그 평행이동한 값이 몇인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그치? 현석 이거 이해돼? 그러면 얘 어디 위에 점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 왜냐면은 이 마이너스 1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그치? 그럼 뒤에 뭐 붙으면 되겠어? 얘 대입하면은 그냥 k지. 아니지? 요거 지금 대입한다 생각.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된다. 로그 2의 k
그냥 바로 그냥 이게 끝이네. 그치? 2x 플러스 1승 위의 점인 거잖아. 요거는. 맞지? 선이 이 말 이해돼? 요 점이 요 곡선 위에 점이란 얘기야. 여기다가 요 xr에다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얘 둘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라지면서 2의 로그 2의 k거든. 이거 그냥 k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이 요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평행이동 관계를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이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을 수 있으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거 여기로 갈 때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방향으로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지금 플러스 3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정답을 찾을 때 이렇게 쓰면 돼. 이만큼의 길이가 3루트인 거. 3루트. 그치? 3루트2가 나온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원점 주어져 있으니까 요만큼의 이 높이만 찾으면 돼. 높이만 찾아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h를 한 값이 문제에서 16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계산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면 삼각형 AOB의 넓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h인데 이 h가 16이다 이렇게 곱한 게 16이다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h라고 하는 값은 3루트 2분의 32가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 하면은 여기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봐야겠지.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보면 얘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 점 지나갔지? 아니면 여기 지나갔다 생각해도 돼. 요 점은 뭐냐면은 그대로 x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y방향으로 3만큼 내린 거니까 로그 2의 k 플러스 2, 콤마 k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둘 중에 하나를 지나갔다로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요거 한번 써볼까? 얘 써보면 x 마이너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요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로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넘겨버려. 넘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로그 2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랑 그 다음에 0,0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쓴 값이 3루트 2분의 3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계산해볼까? 끝까지 h는 루트 2분의가 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0 1 곱하기 0 절대값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그치? 순서 바꿔 쓸게. k 플러스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이 값이 3루트 2분의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둘이 지우고 나면 루트 2끼리 지우고 나면 이 값은 3분의 30이다가 계산이 된 거고. 그죠? 그러면 이 k 플러스 로그 2의 k라고 하는 값은 3분의 35가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이제 어려웠던 게 k 값을 구하기는 어려운데 문제에서 애초에 k 더하기 로그 2의 k를 물어봤잖아. 그 값은 이제 바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맞지? 22번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어려웠고 여기 요 평행이동 관계를 잡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 근데 뭐 이렇게 연습해봐야지. 이 부분이 좀 발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 풀이가 너무 어렵다 하면 내가 노트에 풀이 하나 더 써놨거든. 그 풀이 참고하면 되는데 난 그게 더 어려운 것 같다. 한번 봐봐. 그래서 풀이 2개로 적어놨으니까 리뷰 노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수적으로 밀고 나가다가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2개로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할게. 오늘 배웠던 것들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해봐. 22번까지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리뷰 노트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혼자 힘으로. 자, 더워?
뭐 없어? 풀이.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윤석 거도 그래? 아니 이거 풀이가 없는데? 확인해라. 어? 아니, 그거 프리가 있어요. 9월 달 거는 있지. 있어요. 그게? 아니 확인을 안 했어. 6월 달 거 풀이 없으면 다시 거둘게. 이제 다시 해줄게. 아니 그냥 가져와. 어차피. 어, 6월 달 거 풀이 다시 나눠줄게. 리뷰 노트. 내가 풀이가 없는 걸 줬네. 오늘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9월 모의고사 리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할게. 작년 수능도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2회분을 나눠줄 테니까 그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실무부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파이널 실무를 좀 같이 사서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자료 다 받으면 되겠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때는 리뷰노트 복습하는 거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모의고사 만들어 놨거든. 그거랑 오늘 받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좀 더 풀면 되겠어. 그치? 30일 깨졌나 이제? 오늘 딱 30일인가? 좋아. 조금만 있으면 수능 끝이다. 자리를 옮겨서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